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그제는 매도 사이드카, 어제는 매수 사이드카. 변동성의 상징인 1년에 몇 번 볼까 말까한 사이드카가 이틀 연속 다른 방향으로 발동됐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상당히 드문 현상인데요. 코스피는 6%, 코스닥은 4%. 종목이 아니라 지수가 이렇게 급등을 했던 건 정말 오랜만에 보는 진풍경입니다. 코로나19 때랑 재작년 여름. 그런데 과거 두 사례에서 지수가 급반등한 이후에 시장의 방향은 다소 엇갈렸는데요. 코로나 당시에는 유동성 공급에 힘입어서 가파른 우상향에 성공했지만 재작년의 반등은 반짝 상승에 그쳤습니다. 이번엔 어떻게 흘러갈까요? 유동성, 정부 정책, 실적이라는 새 기둥을 바탕으로 랠리가 재개될 것인지 아니면 이미 반영된 부분이 다소 크기 때문에 일시 반등에 그칠 것인지 이번 주가 중요한 변곡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자, 어제 반도체 안에서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하나 들려왔습니다. 구글이 다음 세대 TPU부터는 HBM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HBM 확보에 시달릴 바에야는 새로운 솔루션을 개발하겠다라는 거죠. 당장의 포부는 그렇다 할지라도 시간이 꽤 걸릴 테지만 그래도 고수익을 자랑하는 HBM의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 뭔가 찝찝한 대목입니다. 그럼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여념없는 힘을 보여줬지만 HBM을 대신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CXL 관련주들이 두 자릿수 급등을 보여줬다라는 것도 챙겨봐야 하는 대목이죠. 자, 이렇게 CXL처럼 나름의 이유가 있는 급등은 이해가 됩니다만 갑자기 급등한 섹터도 여럿 있었습니다. 방산, 재건, 금융, 특히 증권주가 은행주의 시총을 추월하면서 눈길을 끌었는데 오늘까지도 이 급등 이어질 것인지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모닝콜이 울리네요. 일어나서 썰 좀 풀러 가보시죠. 네, 주 중반입니다. 수요일 아침 SP인베스트 이조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좀 날이 따뜻해진 것 같아요, 그죠? 날씨가 조금 풀린 것 같긴 합니다. 네, 2월이 되면서 날은 풀렸는데 시장의 변동성은 조금 더해질 수도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의 고견은 어떤지 오늘 하나씩 질문 통해서 알아가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지수와 수급 방향성부터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상해요. 지수가 6% 급반등, 이거 개별 종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일시 반등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1월 달에 랠리가 다시 시작되는 거라 보세요? 이게 참 어제만 하더라도 추가 상승 나올 것 같았는데 지금 미증시 보니까 또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좀 예측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급반등 나왔던 이유는 지금 최근에 낸드 플래시가 부각을 받고 있는데 샌디스크라던가 뭐 웨스턴 디지털, 시게이트까지 지금 스토리지 관련된 기업들이 급등이 나오면서 지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그 부분에 있어서 주목을 받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낸드 쪽 관련해서는 지금 삼성전자가 점유율이 확실하게 1등이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의 점유율이 크고 그에 반해서 지금 뭐 샌디스크 같은 경우는 낸드 플래시 점유율 자체가 시장 점유율이 한 10몇 프로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샌디스크의 PER이 엄청 높아요. 근데 그거에 대비해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PER은 낮기 때문에 아직도 저평가 아니냐. 지금 이 얘기가 부각되면서 어제 지금 낸드 플래시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급등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사실 지수가 어제 급등이 나온 것도 사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때문이 가장 큽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오늘 만약에 조금 하락 출발을 할 수 있을지라도 어제 또 샌디스크가 4%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낸드 플래시에 대한 부분이 부각된다면 초반에 좀 하락 출발하더라도 또 다시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영향이 크다라는 건데요. 샌디스크는 좋은 흐름을 보여서 다행일지 모르겠지만 AMD는 실적을 발표했는데 시간외에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어서요. 잠시 뒤에 반도체 따로 묶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수 다시 돌아와서요. 결국에 이 지수를 견인하는 건 메이저들의 수급 아니겠습니까? 네. 코스피는 외국인들이 가열차게 담아와서 상승을 시켰는데 이번에 코스닥의 상승에 기여를 크게 하고 있던 부분은 기관의 매수세였거든요. 네. 근데 어제 보니까 기관이 코스피를 다시 담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하루라서 좀 그렇습니까? 코스피를 더 네. 샀다라고 해서 이게 뭐 코스닥이 소외받냐 지금 이건 아니고요. 네. 거래 대금 자체가 너무 높기 때문에 지금 뭐 코스피가 먼저냐 이제 코스닥이 먼저냐 이거보다 반도체가 어떻게 다 누가 먼저 갈 거냐 이거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가 지금은 중요하다. 네, 반도체가 더 중요한 것 같고 뭐 코스닥이냐 코스피냐 이거는 이제 이 정도 거래 대금 들어오는 상황이면은 네. 사실 어디가 먼저 가도 이상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어제 중요한 거는 예.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어제 급등이 나왔고 거의 삼성전자 10% 넘는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쪽으로 수급이 쏠렸다. 그러면 코스닥이 뭐 그래서 안 가냐 이건 또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언제든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코스피가 먼저냐 코스닥이 먼저냐 이거보다 네. 지금 반도체의 그 낸드 플래시 쪽이 지금 엄청 나거든요. 그러니까 낸드 플래시 가격이 급등이 나오면서 이거에 대한 지금 기대감이 워낙 큰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디램이었는데 네. 이제 낸드 쪽.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 그동안 메모리 반도체 안에서도 디램이 주목을 받았는데 네네. 지금 보니까 1월달 수출 데이터랑 가격 상승 나온 리포트 보니까 낸드 플래시가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근데 디램 같은 경우에는 막 거의 이렇게 올라갔는데 가격이 수직 상승으로 네. 낸드는 그 정도 기울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제 리포트 보니까 더 심해졌습니다, 낸드가. 오. 그래가지고 지금 샌디스크 급등 나오고 그렇게 부각을 받는 거고 네.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어제 그 카이스트 교수 그 뭐 HBM의 아버님이라고 불리시는 김종호 박사님이 또 이제 HBF 얘기하면서 예. 결국에는 이제 앞으로 AI 가속기 만들 때 GPU에다가 HBM 옆에 놓고 HBF까지 놓을 거다에 대한 얘기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더 들어가나요? 이제 그 이제 데이터 센터라던가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결국에는 이제 많이 늘렸으니까 효율성을 추구할 것이다에 대한 부분이 부각되면서 지금 스토리지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받고 있는 거라서 아마 낸드 플래시 쪽 그러니까 이쪽이 더 계속적으로 폭발적으로 지금 성장할 가능성이 보이고 있고 네. 샌디스크라던가 이 스토리지 쪽 주가가 이걸 증명해주고 있어요. 지금 어제도 엔비디아도 빠지고 다 빠졌는데 지금 버틴 거는 그쪽이거든요. 그럼 그쪽 관련해서 국내에서 볼만한 기업이 있나요? 뭐 대표적으로 볼만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네. 지금 최근에 좀 부각받고 있는 뭐 한양지지텍이라던가 어. 한양지지텍이 매출의 90%가 네. 메모리 반도체 쪽이에요. 그래가지고 낸드. 네.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모듈이랑 SSD 관련된. 네. 그래서 지금 SSD. SSD 쪽이 계속적으로 부각을 받고 있고 지금 한양지지텍도 계속적으로 시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 또 테스트 소켓. 네. 왜냐하면 이 제품군들이 이쪽 낸드 쪽에 새로운 제품군들이 늘어나고 하면은 네. 당연히 네, 네. 그런 테스트 소켓의 수요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지금 오늘 만약에 시장 빠져서 출발해도 이 낸드 쪽에서 커버를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반도체 말씀해 주신 거 바탕으로 점검을 좀 해볼 텐데요. 크게 세 개 기둥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HBM, 그리고 DRAM, 또 마지막은 낸드. 근데 어제 시장에서는 HBM 대신에 뭔가 다른 것들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설들이 돌면서 또 CXL까지도 영향을 준 것 같거든요. 근데 일단은 지금까지로서는 HBM의 중요성이 지배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분위기부터 파악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AMD의 실적이 되겠죠. 엔비디아를 대신해서 AI 특수를 가늠할 수 있는 또 유일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엔비디아 실적 나오긴 하지만 한 우리 설 지나서 나올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AMD 실적이 HBM의 수요를 조금 가늠할 수 있는 그런 가늠자 역할을 하게 될 텐데 오늘 새벽에 보니까 매출이랑 EPS가 다 예상치를 상회했어요.
네. 근데 시간외에서는 왜 또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건 뭐 제 사견인데 네네. 지금 미증시 영향을 받은 것 같고 그다음에 어제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많이 빠졌어요. 엔트로픽에 대한 부분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엔트로픽이 네. AI 플랫폼이 결국엔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잠식시킬 것이다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또 다시 나온 게 엔비디아랑 오픈 AI의 불화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부분 또 다시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들만의 리그를 한다, 뭐 수익성에 대한 우려 이런 두 가지 것들이 겹치면서 네. 지금 급락이 나왔고 AMD도 실적은 잘 나왔는데 세부적으로는 지금 게이밍 부분이랑 인베디드 부분이 좀 예상을 하회했어요. 그 두 가지 부분. 그다음에 중국에 대한 뭐 매출이 포함이 된 건데 그러니까 예상보다 많이 안 나왔다. 라는 부분이 지금 주가에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실적은 잘 나왔는데 시장의 기대치가 컸던 만큼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라는 점. 근데 사실 AMD는 좀 운이 안 좋은 것 같아요. 하필 안 좋은 네, 안 좋게 시장에서. 빠졌는데 실적은 잘 나왔는데 생각보다 못했는데 아니면 뭐 예를 들면은 중국에 대한 매출이 이거밖에 안 돼?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중국이 거의 뭐 매출이 1억 달러인 것 같은데 이것밖에 안 돼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제 중국이 많이 생산을 하고 있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우려도 지금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중국 매출이 이거밖에 안 돼 느낌은 중국에서 커버를 하는 건가?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엔비디아랑 오픈 AI 불화설이 영향을 전체적으로 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스토리지에 대한 강조가 되고 그러면 구글도 지금 TPU 8부터 HBM 안 쓴다라는 얘기 했잖아요. 네. 그럼 HBM이 없어도 지금 돌아가네? 그렇죠. 그럼 이거 스토리지만 있으면 되는 거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니까 다 빠진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토리지랑 HBM의 차이가 뭐죠? 그러니까 스토리지는 낸드 플래시 저장을 말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HBM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데스크탑에 쓰는 D램이 네. 그러니까 휘발성 메모리 반도체거든요. 전원을 끄면은 날아가요. 네네. 근데 이제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우리 하드디스크는 전원을 꺼도 저장되지 않습니까? 그쵸. 우리가 뭐 아. 문서 작업한 것들이 저장이 되는데 그럼 HBM을 안 쓴다라는 얘기는 그러면 TPU 같은 경우는 속도나 처리가 그런 GPU만큼의 그런 게 필요하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않다라는 거. 구글 입장은 그럼 우리는 추론에 대해서 특화된 칩을 쓰니까 HBM 필요 없어. 지금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스토리지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장을 많이 해놔야 그래야 데이터를 나오죠.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쵸. 그럼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 보면은 해석이 딱 맞죠. 샌디스크가 안 빠진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새벽에 나온 AMD도 지금 한창 어닝콜이 진행 중이라서 세부적인 내용은 좀 파악을 해봐야겠지만 어찌됐건 중국에서 수요도 많이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는 결국에 기업들이 어떤 대체 수단을 찾는 그런 시기랑 좀 잘 맞물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그러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한테 이러한 기조는 유익한 겁니까? 나쁠 건 없습니다. 왜냐면- 랜드를 하고 있기 네. 때문에요. 어제 주가가 오른 건 HBM이 아니에요. 근데 네. 왜 우리가 HBM의 열풍을 이렇게 힘입을 수 있었던 건 기존의 레거시를 할 수 있는 D램이랑 낸드보다 훨씬 비싸다, HBM이. 그래서 수익을 많이 낼 수 그렇죠. 있다, 이 기조였는데 네. 팔고는 있지만 낸드가 잘 팔린다고 하더라도 HBM보다 비싸게 팔리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긴 한데 지금 HBM은 이제 그동안의 실적을 끌어올려줬다면 네. 앞으로 뭐 HBM을 당장 안 쓴다기보다 새로운 게 또 등장한 거죠. 야, 이 낸드 플래시 가격이 폭등한다. 성장성에 네, 대한 그러면은 이제 것들. 다음 뭐 그러면은 어차피 스토리지는 안 쓸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네. AI가 추론을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할수록 데이터는 많이 필요하고 기존의 과거 데이터들이 있어야지 가져와서 결과값을 그렇죠. 낼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거는 다시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CXL 같은 경우도 아마 이거에 대한 대체 수단으로 HBM에 대한 대안으로 CXL이 부각받을 것 네. 같다라는 관점으로 그렇죠. 지금 네.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오늘 빠질 때 또 매수 기회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하락 출발을 하되 네. 또 다시 끌어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주가가 아예 리레이팅이 된 거네요, 그죠? 네, 제가 봤을 때는 아예 마음속 목표가 혹시 얼마까지 잡고 계세요? 삼성전자 20만 원 갈 것 같고요. 20만 원, 하이닉스도 한 150만 원 갈 것 같아요. 왜냐면 150만 원. 어제 그러니까 1월 데이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하나증권 리포트 보고 깜짝 놀란 게 아니 그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그 D램 수직 상승을 뛰어넘었어요, 낸드가. 그러니까 가격이 그래요. 짧은 시간 한두 달 만에 거의 3배 이상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환이 다 D램, HBM 쪽으로 몰려 있어서 그런 거죠. 그런 것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AI 그 빅테크 기업들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효율로 가야 된다. 너무 지금 비싸니까. 돈 너무 많이 썼다. 아. 이제 이런 느낌이 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20만 원, 150만 원 좋지만 네. 당장에 갈 건 또 그렇죠. 아니니까 네, 또 빠질 때마다 분할로 맞습니다. 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고요. CXL 관련해서는 지금 이렇게 스토리지 관련해서 계속해서 확장판의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CXL이 가니까 뭐 기판 쪽도 다시 갈 거고 이게 여러 개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뭐 최대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 관련해서 수혜 기업 어디로 꼽아볼까요? 저는 TLB가 좋을 것 같고요. TLB. 네, TLB는 이제 CXL 모듈용 고다층 뭐 PCB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네. 그리고 TLB가 고부가 가치 모듈에 대한 관련도가 높아요. 그래서 TLB가 괜찮을 것 같고 근데 기판 쪽에서는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CXL 관련해서 그렇죠. 많이 올라왔어요. 예. CXL 부각받으면서 올라왔는데 뭐 이게 오늘 CXL이 시장이 얼마나 부각받을지 모르겠는데 예. 핵심은 뭐냐면 네. 스토리지는 저장했던 거를 더 많이 저장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요. CXL은 CPU랑 GPU랑 그다음에 D램이랑 다 연결시켜서 그렇죠. 가져올 수 있는 거를 다 가져가고 연결시킨 다음에 처리 효율을 높여서 병목 현상을 없애자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또 대안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종목 뭐죠? 한양 디지텍 디지텍 거기는 이런 이제 기업들도 랜드 플래시 관련해서 랜드 관련해서 예 좋습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해서 새롭게 여러 가지 포인트들 나왔으니까요. 한번 정리를 잘 해보시고요. 자 이제는 좀 어제 장에서 갑자기 급등했던 거 오늘 또 노려볼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대해서 답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재건주가 되겠죠. 자 현재 시간 4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서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3자 회담을 가질 걸로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 이 때문에 재건 건설주가 다 급등을 했다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 지금을 담아도 되는 때입니까? 근데 어제 우리 장 끝나고 또 러시아가 공격했다고 하더라고요. 누가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또. 아, 네, 그래서 근데 오늘 열려도 그럼 뭐 별로 소문난 잔치에 또 먹을 게 없겠네요. 저는 일단 지금 재건주는 아직은 시기는 네, 다 이게 너무 네. 뉴스 다 그냥 어제 그냥 기대감이 다 올라온 거라. 근데 그렇죠. 우리 장 끝나고 또 러시아가 공격했잖아요. 저 네. 자막에 나오지만 그러니까 이게 하루짜리가 될 맹폭. 수가 있어서 이게 또 한두 발 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제 따라가신 분들은 좀 조심할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HD 건설기계는 좀 예외죠. 여기는 항상 실적이 잘 나왔던 두 기업이 합병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기는 사실 그것도 있었지만 어제 전진건설 로봇이라던가 이게 다 올라간 게 순식간에 올라온 게 다 저것 때문이에요. 회담 때문인데 어제 바로 러시아가 지금 했는데 저 영향은 인도에 대한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인도가 러시아산 에너지 안 쓰는 조건으로 관세 할인해줬다라는 그렇죠, 거에 그렇죠. 지금 보복성인 것 같은 느낌도 있으니까 그럴 국제 정세가 아직 복잡하고 아직 마무리가 안 된 단계에서 지금 재건주를 섣부르게 들어가기엔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재건주에 대한 의견은 지극히 트레이딩 관점인 걸로 정리를 하겠고요. 방사는 왜 갔습니까? 이거 우주항공청장이 임명돼서 급등했다라는 기사들이 많던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주항공청장 임명 소식은 그 전일에 발표가 그렇죠. 나지 않았나? 약간 팔란티어 효과를 좀 받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하나 그래요? 시스템이 상한가 간 거는 예. 팔란티어 효과를 받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제 스페이스 좋았어서. X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우주항공들 좋았는데 하나 시스템이 딱 갑자기 저게 또 부각이 되면서 네. 좀 시세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우주항공과 관련해서 남은 종목이 있다면 한국 항공우주가 아닐런지 네, 라는 저도 생각해봐요. 카이를 좋게 보고 있어요. 왜냐면 저 한국항공우주가 예. 저궤도 위성 우리나라에서 추진하는 그 저궤도 위성 사업에 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한국항공우주는 동체 관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뭐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계속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뭐 있습니다. HVM, 뭐 세아 베스티지주, 스페이스X 관련해서 기업이 많은데 한국 항공우주를 탑픽으로 여전히 두시는 건가요? 네, 일단 뭐 다른 것들은 너무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쵸. 우리나라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궤도 위성 사업을 좀 보자.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방산주, 우주항공까지 넓혀서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이제 금융주, 증권주의 네. 약진도 한번 살펴볼까요? 미래에셋증권, 저희가 증권주 질문 드릴 때마다 항상 외쳐오셨던 토픽인데 네. 아우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우리 금융지주 시총을 추월했어요. 여기는 갑자기 또 급등한 배경이 있나요? 저거 미래에셋증권은 사실 스페이스X, 스페이스X. 네, 그 기대감이 가장 컸죠. 근데 다른 증권주랑 은행주도 좋았거든요. 네, 좋았는데 네. 여기도 좋은데 스페이스X까지 더해지니까 네. 계속 급등이 나와버리는. 아예 역사적 신고가 경신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예. 매물대도 없고 하니까 그냥 쫙쫙쫙 올라가는. 근데 이번에 어제 나온 기사인데요. 은행 그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가지고요. 디지털 자산법에서 은행 지분 51% 룰을 이 법에 명시하는 게 아니고 시행령으로 위임할 걸로 검토 중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아직은 네. 검토 중인 사안입니다만 그렇게 되면 은행의 지배력이 조금 줄어들면 네. 오히려 미래 성장 동력을 잃는 건가? 아니면 리스크를 좀 주는 건가? 많은 생각이 들어서 은행주는 조금 증권이랑 또 달리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지금 은행주랑 증권주 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증권주 같은 그래요? 경우는 지금 워낙 증시 좋다 보니까 네. 당연히 실적 좋게 나올 것은 기대되고 있고, 네. 은행주 같은 경우는 캐비너 씨가 워낙 좀 매파적인 인사라서 네. 뭐 그 영향을 우리나라가 고스란히 받겠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혜는 은행주들이 좀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은행주들은 당분간 좋은 흐름 나올 것 같습니다. 채권 금리 상승에 네. 대한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여러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시장에 맥점을 두신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어려운데 네, 랜드 플래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빠질 때 기회로. 오히려 반도체 지금 하락 나오면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예. 그러니까 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HBM 때문에 갔다면 조금 지켜보자 말씀드리겠는데 네. 지금 워낙 랜드로. 스토리지 이 랜드 플래시가 강하고 샌디스크 어제 또 상승 나왔고 이러니까 오늘 하락 출발에도 이걸 받쳐줄 거라고 보고 있어서 반도체 쪽으로 공략해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전 닉스 두 기업 중에 랜드 쪽의 포션이 더 높은 큰 기업은 어디입니까? 삼성전자가 랜드 플래시 세계 1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삼성전자가 뭐 조금 더 강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랜드의 봄이 진짜 왔나 보네요. 네. 도움 말씀 바탕으로 오늘도 중심 잘 잡아볼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